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차 부등식을 활용하여서 이제 실생활의 문제, 이제 문장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런 부분이죠. 자, 우리 생활 주변의 여러 가지 수량에 관련된 문제 중에는 1차 부등식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다. 다음 문제를 1차 부등식을 활용하여 해결해 보자. 자, 문제가 이런 게 있네요. 자, 정현이는 배송비가 2,500원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 켤레에 3,000원인 양말을 여러 켤레 사려고 한다. 전체 비용이 25,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양말을 최대 몇 켤레까지 살 수 있는지 구하여 보자. 사실 이거를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실어 놓고 문제를 이렇게 부등식으로 풀어봐라. 이렇게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지금 25,000원이 있단 말이지. 25,000원인데 배송비 2,500원이야. 근데 한 켤레 3,000원이란 말이지. 그죠? 양말이. 그럼 내가 도대체 몇 켤레를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죠. 그럼 여러분들 당장 어떻게 하겠어요? 이 2,500원을 25,000원 빼겠죠. 그럼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여기가 몇 킬로 들어간지 여러분이 셈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 표현으로 써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방금 우리는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를 이제 이해할 때는 우리가 요 1차 부등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이렇게 구조화하고 딱 식을 세워 본다라는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고력 발달에 아주 큰 힘이 된다는 얘기죠. 구하는 걸 먼저 살펴봅시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양말을 몇 켤레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양말이 몇 켤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지수 그 양말의 개수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말을 x라고 하겠습니다. 양말을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현이가 배송비가 2,5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 켤레에 3,000원의 양말을 우리가 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양말 한 켤레의 가격을 X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몇 켤레 살지는 모르겠지만 한 켤레에 3,000원이니까 우리는 X 3,000 곱하기 X의 양말 가격을 얘기할 수 있겠죠. 한 켤레가 되면 3,000원, 두 켤레가 되면 6,00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몇 켤레 살지를 지금 몰라요. 최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3,000x라고 둘 수 있겠다 그죠? 거기에 배송비가 2,500원이 있을 거고 최대 비용이 2,500원입니다. 그럼 최대 비용 이하가 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하다 그죠? 그러므로 이거 두 개 더한 것보다는 25,000원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세주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그죠? 자, 이제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어떻게 풀죠? 자, 여기서 2,500원은 이렇게 이항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3,000x가 되고 빼면은 2,250이 되겠습니다. 22,5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과 우변에 100을 나눠줘 버리면 이만큼 100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30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죠. 곱하기 30분의 1.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죠? x가 작거나 같다. 30분의 225가 되겠다. 그죠? 약분해 봅시다. 바로 나눠줘도 되고 약분을 해줘도 되고 3으로 약분을 해볼까요? 10분의 3, 7, 21, 3, 5, 15, 75가 되겠다. 그죠? 즉 7.5죠. 그러면 따라서 x는 7.5 켤레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7.5 켤레는 팔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7 켤레 팔고 양말 한쪽만 파는 그런 케이스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7 켤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죠? 그럼 이게 맞느냐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7 켤레를 이 부등식의 해가 7이기 때문에 여기 7을 한번 넣어 보세요. 7을 넣어 보면 요 모든 게 합산한 것이 25,000원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자, 7을 넣어봤죠. 이렇게 3,000 곱하기 7, 21,000원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 2,500원 더하면
그렇죠? 작아지죠? 이거 얼마죠? 여기가 21,000원이고 23,500원이 되겠죠. 그럼 25,000원보다 작다 맞죠? 근데 8켤레를 사면 25,000원보다 넘어가 버리죠. 이거 얼마죠? 24,000원. 그 다음에 얘는 2,500원을 더하면 26,500원이죠. 그러니까 8켤레를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7켤레까지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7켤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 그죠? 자, 이제 예제 5번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도훈이가 등산을 가는데 올라갈 때에 시속 3km를 걷고 내려올 때에 같은 길을 시속 4km를 걸어서 총 3시간 30분 이내에 등산을 마치려고 한다. 출발점에서 최대 몇 킬로 떨어진 지점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지를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올라갈 때의 시속은 3km입니다. 시속. 그죠? 시속 3km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4km라고 했죠. 그죠? 4km 시속. 그죠? 근데 총 3시간 30분 이내에 등산을 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다 맞죠? 우리가 구하는 건 뭐죠? 출발점에서 최대 몇 킬로 떨어진 지점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올라가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x를 두면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거리를 출발점에서 떨어진 지점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거리를 x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이거죠. 올라간 시간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간 시간 이거 두 개를 더해 가지고 3시간 30분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맞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올라간 시간을 식으로 표현해 주고 내려간 시간을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잠깐 옆으로 가보면 속력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맞죠? 그래서 우린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시간에 따른 이 표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시간에 따른 표현이 필요하죠. 그래서 속력을 좌변과 우변에 나눠주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겠다 그죠? 그러면 쉽네요. 올라간 거리. 자, 올라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그죠? 속력분의 거리다 그죠? 속력이 얼마죠? 올라갈 때의 속력은 3km잖아. 3. 그 다음에 거리를 뭐라고 뒀죠? x라고 뒀다 그죠? 그 다음에 내려간 시간은 내려갈 때의 속력이 4라고 했죠. 시속 4km. 내려갈 때의 거리를 x가 되겠죠. 같은 거 올라온 만큼 내려가니까.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3분의 x 더하기 4분의 x가 3시간 30분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둘 다 시간이다. 맞죠? 분이 아니죠. 30분은 몇 분이죠? 몇 시간이죠? 2분의 1시간이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얘를 3분의 x 더하기 4분의 x 작거나 같다 3 더하기 2분의 1시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이제 이거는 2분의 7이 될 거다 그죠? 그러므로 밑에 식에서 쓴 것과 같이 이런 식의 식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표를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는 출발점에서 x 킬로 떨어진 지점까지 올라갔다 내려온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거리가 올라갈 때는 이만큼 가고 내려올 때도 이만큼 왔습니다. 그 다음에 속력이 시속 3km.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시속 4km.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3분의 x, 3분의 x. 그 다음에 내려올 때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4분의 x. 그렇다 그죠? 따라서 이것 두 개를 더하면 3시간 30분보다 작다. 근데 3시간 30분은 3시간 더하기 30분하고 같은 말이니까 3시간 30분은 2분의 1시간. 그러므로 2분의 7시간이 되겠죠. 이걸 이제 풀어주면 되겠다 그죠? 이제 푸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분수 계산 개수가 분수다 그죠? 자 여기서 또 헷갈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3분의 x라는 말하고 같은 말은 3분의 1x와 같은 말이죠. 역시 4분의 x라는 말은 4분의 1x랑 같은 말입니다. 그죠? 자, 이것을 주의해서 여기 3과 4와 2의 최소극 매수를 좌변과 우변을 곱해주면 되겠죠. 얼마예요? 좌변과 우변에 12를 곱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 소극력 문제 이 부분 잘 안 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돌려보고 익히시길 바랍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